2023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 평가 문제지.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야외 시인성이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는 야외 시인성을 개선을 위해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밝은 날 잘 안 보이는 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이제 기술 지문인데, 기술 지문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그림을 그리거나 이 순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술로 이게 될 건지, 그래서 기술 지문 읽을 때는 좀 빨리 읽는다기보다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지문은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거고, 법률 지문은 법률적 논리를 찾아가고, 철학 지문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찾아가고, 이제 이런 순서가 제일 복잡한 지문이 사실 생물 지문이에요. 나는 생물 지문은 정말 읽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이유가, 밥을 먹었는데 무슨 작용이 되고 작용이 돼서 그게 간으로 들어가고 얼로 가고 거기에 무슨 세포가 들어가고 이게 쭉 순서거든. 그 생물 지문을 읽을 때는 그 순서를 계속 맞춰야 되고, 물리 지문을 읽을 때는 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못 그리면 물리 지문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 지문이지만 약간 물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림을 잘 보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답은 풀리는데요. 똑같은 지문 갖고 훨씬 더 어렵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하면서 글을 읽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명암비 동그라미. 그러면 명암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명하다고 생각해야 잘 읽히니까.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정의죠. 밑줄. 수치 동그라미. 계속.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자, 이렇게 수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빈칸에다가 이게 명암도였나? 명암도? 명암비 이퀄 뭐 분의 뭐? 뭐 분의 뭐? 흰색을 표현할 때 회도분의 흰색 휘도 분의 뭐? 검은색 표현 회도. 바보 검은 분이 흰색 아닌가? 아닌가? 아 그러네. 바뀌었네, 그렇지? 잘못 읽었다. 그래. 그러면 화이트 휘도 분의 블랙 휘도 분의 비 휘도 분의 화이트 휘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걸 왜 적어 놓냐 하면 글들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글에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은 옆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다. 가령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2000제곱미터이고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2제곱미터인 스마트폰의 명암비는 1000이다. 자,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 흰색을 할 때는 2000, 검은색은 2.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흰색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검은색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흰색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자,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암실 명암비와 1번 암실 명암비, 2번 명실 명암비. 암실 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광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명실 명암비는 외부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암실 명암비는 깜깜한 데서 스마트폰을 봤을 때, 명실 명암비는 밝은 데서 스마트폰을 봤을 때. 그래서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한다. 야외는 명실이니까. 이를 위해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방법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볼게요. 명암비가 올라가는 방법은 이게 올라가든지 이게 내려가면 되죠. 수식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적는 이유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눈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예, 문제점이 생겼네. 이 명암비만 높이면 잘 보이는데 OLED는 흰색을 표현한 휘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이상 올리는데 더 올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OLED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다양한 빛의 색을 구현한다.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휘도가 높아진다. 자, 휘도를 높이는 방법은 명암비를 높이는 방법이죠. 휘도는 빛의 세기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진다? 휘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빛의 세기고 휘도가 종속변수고 명암비는 휘도가 독립변수고 명암비가 종속변수고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계속 그러나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하면 OLED의 수명 단축.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는 형광판과 위상 지연 필름을 활용하여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가 뭐죠? 강한 세기를 해주면 좋은데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더 어느 정도 이상 계속 빛을 강하게 쏘여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게 명암비를 높이는 방법이 이걸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죠? 그렇게 하면 수명이 단축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 그 검은색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고 싶었는데 이 방법에는 약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 방법을 쓰겠다. 이 글의 구조가 이렇게 단순해지죠.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구조 단순화시키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 전체 글을 구조적으로 이 몇 개의 말로 딱딱딱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예요? 다시 문제를 읽었을 때 글을 잘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국어이기 때문에 계속 국어로만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앞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말은 이런 뜻이지, 저런 말은 저런 뜻이지. 근데 그게 한 두 문단 정도 되면 헷갈리지가 않을 텐데 이 문장이 계속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의 기억력과 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비문학 지문은 될 수 있으면 수학처럼 우리가 수학의 문장제 수학으로 쑥 써 있는 거를 수식으로 치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긴 문장을 여기 단순화된 구조로 치환을 해버리면 틀릴 가능성이 늘어나나 줄어든다? 줄어든다. 자,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는
두 가지를 썼네요. 평광판이라는 거 하나 썼고 위상 지연 필름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요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평광판하고 뭐야? 위상 지연 필름. 이걸 쓰면 요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요. 활용하여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에 휘도를 낮추는 기술. 자, 외부광의 반사 때문에 검은색의 뭐가 높아졌어? 휘도가 높아졌어. 자, 변수가 하나 또 생겼어요. 외부광의 반사는 블랙의 휘도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블랙의 휘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광의 반사를 어떻게 하면 돼? 줄여요. 낮추면 블랙의 휘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치, 깔끔하지, 그치? 여기까지 나온 글을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나온 글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평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이 나오면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로 내겠다는 뜻이에요, 안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 출제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림으로까지 표현했는데 이걸 문제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어요. 그러면 그림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 그림에 글자가 몇 개 있죠? 네 개 있죠. 그림은 열나 복잡한데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하고 어디가 더 복잡하죠? 앞에 그림이 복잡하죠. 뭘 지나고 났더니 간단해졌어요? 평광판을 지나고 났더니 단순해졌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예, 문제로 나온다. 이거를 4개나 써놨다는 거는 어느 하나라도 내가 이용을 안 하면 문제에 틀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요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나타난 여러 가지들을 볼게요. 일단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이용을 했나 안 했나를 최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용하는 게 좋을 가능성이겠지. 평광판이라는 거 하나 있고 선형 평광이라고 있고 투과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과축에 짝대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죠? 평광판이랑 사선. 사선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투과축이야. 요 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그림은 매우 집중해서 봐야 돼. 그 다음에 외부광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열나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설명해 줬죠? 여기서 설명해 줬어요. 요렇게 복잡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잘 보면 요렇게 간 거만 남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요러면 이 그림 다 본 거죠. 요 그림을 볼 때 1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거는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다른 글을 읽을 때보다는 매우 집중해서 요 그림을 자세히 보는 거죠. 이렇게 100% 이해가 안 됐더라도 놓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읽다가 놓친 게 있으면 다시 거기 그림을 다시 보면 돼요. 됐죠? 이제 지금부터는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림을 볼 겁니다. 이해됐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봅니다. 그림 OLED는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평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자, 여기서 볼게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1번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자,
빛은 어디로 진행하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거하고 수직인 거는 이것도 수직, 이것도 수직, 이것도 수직, 이것도 수직, 이것도 수직이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이게 다 수직이잖아. 그 모든 방향이라는 건 여기 표시했죠.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설명된 거예요. 이 그림은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그중 평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평광만 남고 평광판 됐어요. 여기 표시했죠. 평광판 표시됐어요. 네. 통과하면 평광판의 투과축 표시됐어요. 그쵸? 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와. 투과축을 표시하고 요거고 그럼 요게 평행이라는 뜻이군. 됐습니까? 됐어요? 호준이 이해됐어? 그러면 평행한 방향 표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선형 평광 표시됐죠? 그럼 여기까지 표시 거진 다 됐어요. 계속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 자, 요거만 통과되고 나머지 요딴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요거만 남고 이건 다 없어진 거죠. 이 방향은. 아, 됐어요? 여기에는 되게 복잡했는데 여기에는 요거만 남았고 나머지 모든 방향은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죠. 이러한 과정에서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빛의 세기는 감소했죠. 모든 방향의 빛이 다 없어지고 평광판과 평행인 방향의 빛만 갔으니까 빛의 세기는 아주 감소했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 A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야? 예, 여기서는 딴 데 읽을 때보다 더 집중을 해야겠죠? 이 글 읽는 방법이에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평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평광만 남게 된다. 자, 요걸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그림을 다 이해했다면 이 세 줄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 다음 이 선형 평광은 위상 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인 원형 평광으로 평광의 형태가 바뀐다. 그런 다음 이 선형 평광은 위상 지연 필름을 통과한다네. 자, 갑자기 이 그림에서는 위상 지연 필름이란 건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있죠. 아, 그럼 정신 차려야겠네. 없던 게 나왔네. 그러면 외부 광이 딱 왔어요. 뭘 통과해? 평광판을 통과하죠. 저만 이 평광판을 통과했잖아요. 여기에 위상 지연 필름이 있는 거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평광판을 통과했으면 여기서 차단되죠. 그리고 이 차단되는 거에 대한 논리는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어떻게 차단되는지. 평광판을 통과하면 평광판과 수평인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차단됐잖아요. 네. 그럼 평광판이 어디로 지나가? 위상? 그쵸? 여기를 지나갔을 때는 요 평광판에는 무슨 선형 평광이었죠? 그쵸? 위상 지연 필름을 지나면 뭐가 돼요? 원형 평광이 된다고 그랬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봐볼게요.
외부광은 평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이 차단되는 거의 그림은 여기 설명이 됐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평광만 남게 된다. 그런 다음 이 선형 평광은 위상지연 필름을 지난다. 위상지연 필름을 지난다. 그쵸? 지나면서 회전하면서 나아가는 빛인 원형 평광으로 평광의 형태가 바뀐다. 이제부터는 원형 평광이 됐어요. 직선이 아닌 이게 회전하면서 빛이 가는 거예요. 이 원형 평광은 읽어볼게요. 이 원형 평광은 스마트폰 화면의 내부 기판에 반사된 뒤 다시 위상 지연 필름을 통과하며 선형 평광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원형 평광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부 기판이죠. 내부 기판, 우리 프린트 스마트폰에 있는 기판에 들어가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돼?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사. 다시, 그렇죠? 요 반사니까 여기로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이걸 또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통과해서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다시 거꾸로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위상,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원형 평광은 스마트폰 화면에 내부 기판이 반사된 뒤 다시 위상 지연 필름을 통과하며 선형 평광으로 바뀐다. 자, 다시 뭘로 바뀌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어 평광판에 가로막히게 된다. 자, 이때 이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에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어 평광판에 가로막힌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문제의 그림이 나와요. 자, 외부광 됐죠? 평광판 됐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나서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한 다음에는 요렇게 뭐라고? 원형 평광이 됐고 기판에 부딪혔고 반사가 돼서 나오는데, 원형 평광으로 반사가 돼서 나오다가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한 때는 이 방향이었는데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반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평광판의 방향은 뭐였어요? 이렇게? 이 수축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이걸 통과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들어갈 때 이 방향만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도 이 방향만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이 방향, A 방향하고 B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 못하고 딱 죽는 거죠. 죽는다는 건 뭐야? 반사가 내 눈까지는 안 들어오고 평광판에서 막힌다, 안 막힌다? 막혔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외부광은 여기서부터 외부광은 거기 있나요? 외부광은 평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평광만 남게 된다. 그런 다음 이 선형 평광은 위상 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인 원형 평광으로 평광의 형태가 바뀐다. 이 원형 평광은 스마트폰 화면의 내부 기판에 반사된 뒤
다시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하며 선형평광으로 바뀐다. 그런데 계속 그런데 이 선형평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평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어 평광판에 가로막히게 된다. 그 결과 기판에 반사된 외부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자 그러니까 A 같은 거를 볼 때는 뒤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뒤에 문제에다가 문제를 읽으면서 A 지문을 같이 읽어야겠죠.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살짝 표시해 놓으면 안전해 안 안전해요? 안전하다.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평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이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 단점 볼게요. 평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화면이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화이트를 높게 어느 정도는 유지해줘야 이게 가능하다. 그쵸?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도 방지하지 못한다. 외부광의 화면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 전화, 즉 OLED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외부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저하는 방지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평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이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평광판은 자기하고 같은 방향에 있는 것만 내보내니까 OLED에서 내보내는 빛조차도 같은 방향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더 세게 해야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평광판이 있으면. 자, 요 정도로 만약에 글을 읽었다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38번 읽어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요 그림이죠.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했죠. 원래 빛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OLED는 4가지의 색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뭐가 틀린 거죠? 3가지. 3번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낮아진다. 자, 휘도는 빛의 세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여기 이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없죠. 4번 야외 시인성은 사물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이런 건 특히 택도 없는 얘기고. 5번 OLED는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 OLED는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OLED는 뭘 차단하는 게 아니죠. 그냥 빛을 내는 거죠. 예. 차단하고 그러는 거는 평광판에 그런 기능이 있었지 OLED한테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정답은? 1번. 정확하게 풀 수 있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39번 읽어볼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예요?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 야, 여기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요? 써놨죠? 그럼 틀릴 가능성 높아요, 적어요? 일단 이걸 보고 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1번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다는 거 본문에 나오죠. 2번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가 높아진다. 자, 흰색의 휘도가 높아질수록 블랙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명암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렇다면 금방 단박에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알 수 있죠? 틀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3번.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명실 명암비와 암실 명암비로 나뉜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4번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표현해놨죠? 틀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번.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명암비가 낮아진다. 자,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렇죠? 외부광의 반사가 낮아지면 휘도가 낮아진다. 휘도가 올라간다. 맞나? 반사가 내려가면 휘도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명암비는 낮아진다. 맞죠? 위에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고 2번을 답으로 확실히 찍은 다음에 나머지 1, 3, 4, 5가 답이 아니라는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답을 찍을 때 확신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그 비문학 지문은 이 확신이 안 쓰면 내가 이거를 맞췄을지 틀렸을지 모르는 상태면 다음 지문이 잘 안 읽혀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확실히 맞았다 하면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약한 과목에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약한 과목은 자꾸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가 안 돌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확실하게 찾으면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40번.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은 뭐죠?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자, 차광되는데 수평 투과축하고 맞는 부분만 나가고 투과축하고 맞지 않은 부분은 차단되니까 더 많은 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41번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거의 다 푸른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림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걸 제발 틀려달라는 얘기일 거거든요. 41번. 보기는 A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외부광은 A를 거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남게 된다. 자, A를 거치면서 이게 투과축이죠. 평행만 남았다. 맞아요? 틀려요? 1번? 맞아요. 맞죠. 2번.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자, 진행 방향은 이게 진행 방향이죠. 모든 빛은 수직으로 진동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없어졌지만 요것도 수직인 건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3번.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평광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는 선형 평광. 이때 무슨 평광? 원형평가. 원형 평광. 맞아요? 틀려요? 네. 같은 형태가 아니죠. 원형, 선형이 다르니까 선형에서 원형으로. 4번. B'를 거친 빛의 진동 방향은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 자, 진동 방향이 여기선 이진동 방향이니까 수직을 이룬다고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평광판을 통과한다 못한다? 못한다. 5번. B'를 거친 빛은 진동 방향이 A'의 투과축과 수직을 이루므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냥 갑자기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죠? 그럼 정답은 골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딴 문제를 되게 빨리 풀고 어차피 비문학에서 점수 갈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림에다가도 표시하고 그 앞자리만 써서라도 순서도를 그리든지 원리를 찾아가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42번 이런 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겠죠. A부터 E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A. A 혼재될수록 비섞일수록 B 존재하는 있는 C 구현한다. 구현한다.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고른다. 구현하다하고 고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D. 단축되는 줄어드는
2. 방지하지. 막지. 정답은 3번.